냉동김밥 때문에 미국 마트가 난리 났다고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냉동김밥이라는 단어조차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한류 드라마와 영화로 인해 한국 음식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냉동 상태로 팔리는 김밥이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 현상을 처음 접하게 된 건 미국의 한 SNS 게시물이었어요. 레딧에 올라온 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냉동김밥 좀 그만 사가세요. 저는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글과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텅 빈 냉동식품 선반이 찍혀 있었고 선반 위에는 냉동김밥 품절, 재입고 날짜 미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과장된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니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SNS와 뉴스에서는 냉동김밥 대란 이야기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한 소비자는 틱톡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냉동김밥이 대체 뭐길래 매번 품절이야? 이제 이걸 사러 마트에 몇 번을 더 가야 하죠. 다른 소비자는 마트에서 김밥을 겨우 구매한 뒤 인증샷을 올리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냉동김밥 구했습니다. 요즘 마트에서 이걸 찾는 게 로또 맞는 것보다 어렵네요. 상황이 이쯤 되니 궁금증이 더 커지더군요. 냉동김밥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 냉동식품은 보통 신선하지 않고 맛이 떨어질 거라는 편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냉동김밥이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렇게나 사로잡은 걸까요? 냉동김밥의 품절 사태는 단순히 몇몇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코스트코, 월마트, 트레이더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마트에서도 김밥은 진열되자마자 동났습니다. 특히 몇몇 매장에서는 냉동김밥 구매 1인당 한 줄 제한이라는 안내문을 내걸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이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냉동김밥 구매가 김밥 전쟁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마트 개장 시간에 맞춰 가야만 김밥을 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문 열자마자 갔는데도 이미 몇 개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제 냉동김밥을 구하는 게 내 하루 목표가 됐네요. 이런 후기를 보면서 이 작은 김밥 한 줄이 대체 어떤 특별함을 가졌기에 이런 열풍을 만들어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냉동김밥 열풍의 시작은 틱톡이었습니다. 틱톡은 이미 수많은 음식 트렌드를 만들어낸 플랫폼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의 냉동김밥이 화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냉동김밥의 폭발적인 인기는 한 한국계 미국인 틱토커 세라 안의 영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냉동김밥을 먹으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세라는 전자레인지에서 막 데운 김밥을 먹으며 이렇게 말했죠. 이게 정말 냉동이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너무 신선하고 맛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옆에서 웃으며 이게 바로 한국 음식의 힘이지라고 대답하셨고요. 이 영상은 단순한 리뷰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참기름 향이 가득한 김밥을 한 입 가득 먹으며 세라는 감탄하고 어머니와의 따뜻한 대화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영상은 업로드된 지 3주 만에 무려 1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틱톡 댓글란도 폭발적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이 김밥 사러 갑니다. 한국 음식은 정말 대단하네요. 냉동식품인데도 이렇게 맛있다니. 우리 동네 마트에도 이걸 팔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작은 틱톡 영상 하나가 시작점이 되어 미국 전역에서 냉동김밥 품절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냉동김밥 열풍은 단순히 틱톡 영상 하나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밥은 이미 한류 드라마와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친숙한 음식이었어요. 미국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 주인공이 김밥을 싸서 소풍 가는 장면이나 점심으로 김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저 음식은 뭘까 하는 궁금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김밥을 손쉽게 집에서 즐길 수 있게 된 거예요. 냉동 상태로 팔리지만 간단히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간 만든 김밥처럼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또한 김밥은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건강한 음식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밥, 채소, 단백질이 균형 있게 들어간 김밥은 채식주의자와 건강식을 찾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음식이었죠. 게다가 냉동김밥은 구조가게 3.99달러라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한인마트의 일반 김밥 712달러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냉동김밥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음식이 가진 잠재력과 매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사례예요. 작은 김밥 한 줄에는 한국의 기술과 정성, 그리고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저는 냉동김밥의 비밀을 제대로 알기 위해 김밥이 만들어지는 공장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김밥 한 줄에 어떤 특별함이 담겨 있을까요?
냉동김밥이 미국 전역에서 대란을 일으킨 배경을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저는 냉동김밥의 출발점인 경북 구미에 위치한 올곡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작은 김밥 한 줄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깨끗하고 정돈된 외관에서부터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 고소한 참기름 향과 우엉의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며 배고픔을 자극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과연 어떤 비밀이 이 작은 김밥을 글로벌 히트 상품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재료 준비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냉동김밥의 맛과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잘 손질된 시금치, 노릇하게 볶은 계란 지단, 당근, 우엉 등 재료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특히 당근은 윤기가 자르르 흐를 정도로 잘 다듬어져 있었고 우엉은 달콤한 양념이 잘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재료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 매일 아침 재료가 신선한 상태로 공장에 들어오고 모든 과정에서 위생과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죠. 냉동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올곳 김밥의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각 재료마다 익히는 정도를 세심하게 조절한다는 것이었어요. 당근은 100% 익히지 않고 약 70%만 조리해 냉동한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익히면 해동 후에 식감이 물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덜 익힌 상태에서 냉동하면 해동 후에도 아삭한 느낌이 살아있어요. 다음으로 저는 본격적인 김밥 제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밥이 김 위에 고르게 펴지고 각 재료가 순서대로 올라가는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재료가 깔끔하게 정리된 뒤 기계가 정교하게 김밥을 말고 일정한 두께로 자르더군요. 김밥 제조에서 또 하나 흥미로웠던 점은 급속 냉동 공정이었습니다. 만들어진 김밥은 곧바로 급속 냉동기에 들어갔는데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밥은 제조 후 45분 이내에 급속 냉동됩니다. 이렇게 하면 재료 본연의 맛과 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죠. 해동에도 신선함이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 과정 덕분입니다. 냉동김밥을 처음 접했을 때 냉동식품이라면 눅눅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저조차 이 과정을 보며 신뢰가 생겼습니다. 냉동김밥의 품질 유지와 성공 비결에 대해 저는 올고대 대표 이호진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냉동김밥은 단순한 간편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작은 김밥 한 줄에 한국의 정성과 문화를 담아냈어요. 특히 참기름의 향과 각 재료의 신선함이 소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 같습니다. 냉동김밥이 특히 미국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었던 이유를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밥은 건강한 재료로 이루어진 간단하면서도 완벽한 음식이에요. 밥과 채소로만 만들어져 채식주의자도 먹을 수 있고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을 수 있으니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죠. 그는 앞으로 냉동김밥의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한 계획도 들려주었습니다. 이미 멕시코, 베트남, 홍콩 등으로 수출하고 있고 할랄 인증을 통해 중동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건 김밥 같은 새로운 제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을 알리고 싶습니다. 냉동김밥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디테일이었습니다. 김밥 조각의 크기도 미국 소비자들의 식습관에 맞춰 조정되었는데요. 한 입 크기로 잘려 있어 젓가락 없이도 손으로 쉽게 먹을 수 있는 점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레인지로 간단히 데울 수 있는 간편함 덕분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공장을 둘러보고 나니 이 작은 김밥 한 줄에 담긴 정성과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냉동식품이 아니라 한국의 맛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냉동김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 정교하고 세심한 제조 과정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 걸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한 직원은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재료는 모두 신선함이 생명입니다. 김밥을 만들기 전에 매일 아침마다 꼼꼼하게 재료 상태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기준에 맞지 않는 재료는 제외하죠. 김밥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맛과 품질을 결정합니다. 또 다른 직원은 김밥을 급속 냉동하는 공정에서 특히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냉동이라고 해서 맛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급속 냉동 온도를 맞추고 시간을 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신선함을 느낄 수 있게 된 걸 보며 보람을 느껴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철저한 공정 관리를 보며 냉동김밥이 단순히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냉동김밥의 비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는 다시 대표 이호진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냉동김밥이 미국에서 성공한 이유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냉동식품이라고 해서 품질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신선한 맛, 그리고 감성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 작은 김밥 한 줄에 한국의 따뜻함과 정성을 담고 싶었죠. 그는 특히 참기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기름은 한국 요리의 상징이잖아요. 소비자들이 김밥을 데우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이 참기름 향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집밥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하죠. 이런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밥의 크기와 구성도 현지 시장에 맞춰 철저히 조정되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손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김밥을 한 입 크기로 잘랐고 기존 김밥보다 약간 더 두툼하게 만들어 식감도 살렸습니다. 냉동김밥의 성공은 미국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올고든 이 열풍을 발판 삼아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냉동김밥은 멕시코, 베트남, 홍콩 등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중동 진출을 위해 할랄 인증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는 비건 김밥이 큰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이 김밥을 간편하고 건강한 식사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는 비건 김밥의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밥은 본래 밥과 채소가 중심인 음식이라 비건 트렌드에 잘 맞습니다. 우리가 비건 김밥을 출시한 이유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을 더 쉽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공장을 둘러보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냉동김밥의 성공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낸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김밥 한 줄에는 한국의 기술, 정성, 그리고 문화를 전 세계에 전달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냉동김밥은 단순한 간편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한국의 정서와 따뜻함을 전달하는 문화의 상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빛을 발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으로 냉동김밥이 미국 소비자들의 일상에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작은 김밥 한 줄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냉동김밥이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는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미국 소비자들이 냉동김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들의 일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직접 조사해 보았습니다. 틱톡에서 냉동김밥 열풍이 시작된 이후 SNS 곳곳에서는 냉동김밥을 구입하고 직접 먹어본 소비자들의 후기와 영상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틱톡 해시태그 샵프로즌김밥은 수백만 개의 게시물로 채워졌고 이 작은 김밥 한 줄이 미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한 틱톡 영상에서는 한 가족이 냉동김밥을 먹으며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게 정말 냉동이라고? 이 맛이 나올 수 있나? 참기름 냄새가 정말 좋아. 김밥을 먹으니 드라마 속 장면이 떠올라. 주인공들이 소풍 갈 때 싸가던 그 음식 아니야? 틱톡은 단순히 김밥의 맛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김밥을 둘러싼 한국 문화와 스토리를 함께 알리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냉동김밥이 소비자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냉동식품 코너에는 코리안 김밥이라는 간판과 함께 틱톡에서 화제, 가장 핫한 한식 간편식이라는 홍보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매장을 둘러보던 한 소비자 제니는 냉동김밥을 2팩 집어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김밥은 제 일주일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에요. 출근 전에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고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니 마음이 놓이거든요. 그녀는 냉동김밥을 처음 먹었을 때부터 참기름 향과 고소한 밥맛에 감동했고 그 뒤로 냉동고에 항상 비축해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어린아이를 둔 주부리사는 냉동김밥이 자녀들의 입맛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원래 냉동식품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김밥은 달랐습니다. 건강한 채소와 밥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아이들도 부담 없이 먹고 저도 안심하고 줄 수 있어요. 특히 참기름 향이 나는 밥은 아이들에게 정말 특별한 맛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흥미로운 점은 냉동김밥이 단순히 데워 먹는 음식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어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는 소비자들이 냉동김밥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레시피를 공유하고 있었죠. 크리스피 김밥팬에 살짝 구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김밥으로 변신. 김밥 핑거푸드 스리라차 소스나 와사비 마요네즈를 곁들여
파티 음식으로 활용. 김밥 브런치 김밥 위에 치즈를 얹어 오븐에 구운 뒤 샐러드와 함께 먹는 새로운 스타일의 브런치 메뉴. 이처럼 냉동김밥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단순히 간편한 냉동식품이 아니라 창의적인 요리의 재료로도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동김밥이 처음부터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소비자들은 처음 시도했을 때 조리 방법을 잘못 선택해 실망했던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전자레인지에 너무 오래 데웠더니 김이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인기 있는 음식이 맞나 싶었죠. 그런데 조리법을 제대로 따라하니 전혀 다른 맛이더라고요. 참기름 향도 나고 간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처럼 조리 방법에 따른 품질 차이는 냉동식품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한 뒤에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김밥의 크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한 소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김밥은 더 크고 길었는데 이건 너무 작아서 처음엔 실망했어요. 하지만 먹다 보니 한 입 크기여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좋더라고요. 이처럼 작은 오해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냉동김밥의 장점과 매력을 빠르게 이해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냉동김밥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을 넘어 미국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 소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냉동김밥을 먹으면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떠올리게 되어 음식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냉동김밥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음식이지만 동시에 한국의 정성과 따뜻함, 그리고 문화적 이야기를 전 세계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냉동김밥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정과 이를 통해 한국 가공식품 산업이 어떻게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있는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냉동김밥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단순히 간편한 음식을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김밥 한 줄은 사람들의 식탁 위에서 더 나아가 그들의 생활 방식, 문화적 경험, 그리고 감정까지 바꿔놓고 있었죠. 틱톡은 단순히 재미있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넘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냉동김밥도 틱톡 덕분에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죠. 특히 한국계 틱토커 세라 안세라 안의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김밥을 처음 접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영상은 매우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세라와 어머니가 냉동김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서 나누는 소소한 대화와 따뜻한 분위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게 정말 냉동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선해요. 세라의 말 한마디는 김밥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트로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지 3주 만에 조회수는 1100만 회를 돌파했고 댓글창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김밥을 꼭 먹어보고 싶어요. 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 틱톡 덕분에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어요. 이 음식은 진짜 최고예요. 이 열풍은 틱톡 해시태그 샤프로우전 김밥으로 이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냉동김밥을 구매하고 자신의 시식 후기를 올리며 김밥 열풍을 증폭시켰습니다. 냉동김밥은 미국 소비자들의 식습관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간편한 음식은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만난 한 직장인은 냉동김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로 바쁜데 이 김밥은 12분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특히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니 마음이 놓이죠.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주부 제니퍼는 냉동김밥 덕분에 아이들의 식습관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피자나 치킨 너겟만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냉동김밥을 먼저 찾습니다. 김밥 속 채소들이 아이들에게도 익숙한 맛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냉동김밥은 단순히 간편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가족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냉동김밥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음식이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피 김밥,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인기 있는 냉동김밥 변형 레시피 중 하나는 크리스피 김밥이었습니다. 팬에 약간의 기름을 두르고 김밥을 살짝 구우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독특한 김밥이 탄생했죠. 이렇게 구워 먹으니 전혀 다른 요리가 되네요. 정말 맛있어요. 김밥, 브런치. 김밥 위에 치즈를 얹어 오븐에 구운 뒤 신선한 샐러드와 함께 곁들여 브런치 메뉴로 즐기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냉동김밥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런치 요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친구들이 정말 감탄하더라고요. 파티 음식으로 재탄생. 김밥을 작은 핑거푸드로 변신시켜
파티 음식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스리라차 소스나 와사비 마요네즈를 곁들여 새로운 맛을 창조해내는 소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냉동김밥은 단순히 한 가지 방식으로만 소비되지 않았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하면서 김밥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냉동김밥이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소비자는 처음 냉동김밥을 시도했을 때 조리 방법을 잘못 선택해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전자레인지에 너무 오래 돌려서 김이 딱딱해졌어요. 이게 정말 유명한 음식이 맞나 싶었죠. 하지만 조리법을 제대로 따르니 전혀 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갓 만든 김밥 같은 식감이 정말 놀라웠어요. 김밥의 크기나 형태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김밥은 훨씬 크고 길었는데 이건 너무 작아서 조금 당황했어요. 그런데 먹다 보니 간편하게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점이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이처럼 처음에는 냉동김밥에 대해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조리 방법을 익히고 나서 김밥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냉동김밥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미국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소개하고 삶의 변화를 이끄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한 소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냉동김밥을 먹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어요. 이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김밥을 같이 먹는 게 제 새로운 취미가 됐어요. 냉동김밥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을 넘어 한국의 정성과 따뜻함을 전 세계로 전달하는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냉동김밥이 미국 소비자들의 식탁을 넘어 일상 속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 작은 김밥 한 줄은 이제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열풍은 멕시코, 베트남, 홍콩 등으로 퍼져나갔고 한국 가공식품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냉동김밥의 글로벌 확장은 한국 음식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올고든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중동 진출을 위해 할랄 인증을 준비 중이며 비건 트렌드에 맞춘 비건 김밥으로 유럽 시장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들에게 적합한 재료 구성과 신선함이 유럽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유럽 소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밥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며 비건 음식으로도 완벽한 균형을 갖추고 있어요. 냉동식품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멕시코와 홍콩에서는 김밥이 아시아 요리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며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참기름 향이 나는 고소한 밥과 깔끔한 재료 배합이 현지 음식과는 다른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냉동김밥의 성공은 단순히 한 가지 음식이 인기를 끌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가공식품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한국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1억 7,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선두에 냉동김밥이 있었습니다. 냉동김밥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맛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음식에는 한국의 정성과 따뜻함, 그리고 섬세한 디테일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냉동김밥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간편식을 넘어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소비자는 냉동김밥을 먹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김밥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에요. 먹을 때마다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 속에 있는 기분이 들어요. 음식이 주는 감정적인 연결이 정말 놀랍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냉동김밥 덕분에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틱톡에서 김밥을 처음 접했는데 먹으면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이제는 한국 음식을 더 많이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냉동김밥은 단순한 음식의 영역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냉동김밥의 성공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올고든 김밥 외에도 다양한 한식을 간편식으로 개발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의 다른 중소기업들도 냉동김밥 열풍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맛이나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사람들을 연결하려는 진심 덕분입니다. 냉동김밥은 그 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동김밥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느낀 감정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하다. 냉동김밥은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성과 기술, 그리고 문화를 담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냉동김밥은 단순히 한 번의 유행이 아니라 한국을 상징하는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냉동김밥을 통해 한국의 따뜻함과 정서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